스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주간 무려 6일 연속 적중. 10일부터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6일 연속 주간 적중을 하면서 아주 좋은 주간 행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야, 느바는 또 느바가 주간 잘 되니까 두말 토끼는 절대 안 잡힌다고 느바가 안 잡히네요. 오늘은 정말 좀 운석이 좀 많이 나갔던 게 오늘은 디트 마엔 조합을 어떻게 하면 디트 마엔 세난 일반승 골스 일반승 세풀도 왔습니다. 자, 세난승 골스승 다 푸근하게 들어가 다 마엔까지 들어온 경기였죠. 그러니까 어, 이 디트 마엔만 지켰어도 적중하는 거였는데 디트가 이게 4쿼터 2분 남은 상황에서 클러치 접전이었죠. 그 상황에서 자유투를 10개 중에 3개 넣고 7개를 튕겼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서 아프리카 중동 농구도 자유투 성공률 최소 60%는 나와요. 그게 30%가 찍힙니까? NBA 그것도 동부 1등 팀이. 야,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얼탱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자유투를 못 넣어서 프레임 찍힌 경기가 됐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그거를 뜬눈으로 지켜본 입장에서 정말 재수없게 또 죽었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스턴 오바 두 번째 조합 보스턴 오바 미러키 언더 같거든요. 야, 미러키 언더는 사실 이게 4쿼터에 42점 나면서 어 언더가 떴으니까 사실 언더가 맞았는데 보스턴 경기가 이게 4쿼터 57점만 나면서 1.5 언더가 났어요. 1.5. 딱 2점 차이로 언더가 났습니다. 야, 이것도 자유투 2개 만들어 갔어도 오바였죠. 그러니까 지금 NBA가 부러지는 과정이 참 기분 나쁘게 부러지고 운이 없이 부러집니다. 사실 막 분석이 정말 터무니없었다 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좀 운이 좀 많이 없어요. 지금 느바는 제가 부러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근데 또 이게 지금 제가 나쁜 흐름이다, 재수없는 흐름이다라고 말하기에도 뭐한 게 주간은 또 6연승을 달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참 두 마리 토끼가 안 잡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NBA 영상만 올리고 또 NBA에 거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NBA 성적이 나쁘고 주간이 좋으면은 사실 제가 스스로 눈치가 보여요. 이게 내가 지금 분명히 주간은 이렇게 장출 연승을 하고 있는 상태라 충분히 좋은 막 연패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이죠? 사실 주간에 가는 돈이 뭐 다른 머니고, 그죠? 가상 머니고, 느바 가는 돈은 진짜 머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머니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랑 클블 경기인데 도미닉 발로우가 GTD, 클블은 샘 메릴, 갈란드, 딘웨이드 결장 확정입니다. 갈란드가 결장을 확정을 하죠. 하루 쉬고 홈원전 그대로 리턴 매치입니다. 어제 맞대결에서 도노반 미첼이 개인야투 50%를 딱 기록하면 35득점, 또한 모블리가 17득점 13리바운드. 이 둘의 아주 맹활약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자, 클블의 팀야투가 53%, 3점 43%, 133득점. 정말로 필라 상대로 엄청난 대량 득점을 좀 해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대승이었고, 필라는 솔직히 클블은 필라만 만났다 하면은 이렇게 항상 잘해왔던 팀이라서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선이었고, 필라델피아 좀 저점이 굉장히 명확한 경기였어요. 맥시랑 엣지컴이 3점을 14개 던져갖고 3개 성공. 특히 맥시는 개인야투 30%도 못 찍는 20%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14득점밖에 못했단 말이죠. 앞서 말했듯이 모블리가 13개를 리바운드로 혼자 따냈는데 필라의 주전 5명 중에 리바운드 4개 이하만을 다 따냈습니다. 그나마 벤치로 나온 두르먼드가 9개 리바운드를 따냈고, 그 정도로
뭐 리바운드로 보나 뭐 야투로 보나 모든 부분이 클블이 좀 압도한 경기라서 일방적인 대승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근데 어 아시다시피 클블의 핵심 선수인 갈란드랑 샘 메릴이 결장을 확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동배당을 받은 경기입니다. 이거는 직전 경기의 이 지표 차이 그리고 결과물이 이러한 동배당을 만들어낸 원흉이라고 봐요. 근데 필라가 막 리턴 매치에서 쉽게 수입당할 만한 정말 무시할 만한 팀은 아니죠. 그리고 불과 3일 전에도 토론토와의 리턴 매치에서 1차전을 비록 졌지만 2차전에서는 역으로 가비지 대승을 따낸 바 있었던 게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이게 어찌됐건 이 감독 싸움, 코칭 스텝진에서 2차전에서 잘 대비를 해왔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지표거든요. 또한 필라는 1월달 이후로 연패를 허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는 이 1월달 이후부터 엔비드가 출전 시간 제한 봉인이 풀린 시기랑 딱 맞물리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드가 이제 막 35분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전을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필라는 연패를 탄 적이 없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불안 요소는 필라 승을 메인으로 보기에는 근데 불안 요소가 뭐냐면은 클블이 필라 상대로 아주 강한 상성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5년 이후로 양팀 맞대결이 저 3번 있었습니다. 클블은 필라 상대로 이거 보시면 아시게 129, 132, 133 세 경기 모두 다 130득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엄청난 대량 득점만을 해왔어요. 이 정도의 득점력이면은 야투를 꼬라박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경기의 박스골을 제가 다 살펴보니까 도노반 미첼이 필라만 만났다면은 그냥 미쳐 날뛰더라고요. 이 세 경기 과정에서 도노반 미첼이 단 한 번도 35득점 미만을 기록한 적이 없었고 야투 효율이 나빴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도노반 미첼은 필라만 만났다 하면은 정말 미친 듯이 터졌어요. 그게 불과 어제 경기에서 도노반 미첼이 개인 야투 50%로 35득점을 기록을 했었고 그 정도로 이 쉽게 말해서 백코트 매치업이 어떻게 되죠? 필라는 엣지컵이랑 맥시 그리고 클리브는 갈란드랑 미첼인데 갈란드는 결장을 하고 그러니까 미첼이 어찌됐건 맥시와의 매치업 2025년도 전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은 2025년도 했었던 맞대결은 그 엣지컴이 없었으니까 미첼이 맥시만 만났다 하면 그냥 날라다녔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클블이 필라한테 상성이 좋았어요. 근데 어찌됐건 제일 불안 요소는 갈란드가 없다라는 건데 갈란드가 올 시즌 결정한 경기에서 클블은 10승 6패 결정을 참 많이 했었죠. 갈란드가 평균 득점도 117점, 116점대로 꽤나 준수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분명 직전 경기는 가비지 타임에 엄청난 득점이 쏟아지면서 다소 뽀록성이 짙은 오바였음을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이날 오바를 갔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오바가 정말 극장으로 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나했었던 기억이 존재를 해요. 이게 원래 무조건 언더였는데 가비지 타임에 애들이 진짜 쉴 새 없이 달려가지고 오바 간신히 떴던 경기였단 말이죠. 1.5 차로. 다만 필라의 티미아투가 40% 직전 경기 어제 경기에서 3.28%로 완전히 무너지는 경기였고 이는 반등 가능성을 저는 충분히 봐야 하는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필라와 만났다면 엄청난 득점력을 자랑하는 클리블랜드 그리고 맥시만 만났다면 날라다니는 도노반 미첼 양 팀이 결국에는 필라는 직전 경기 정말 3.28% 기록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못했으니까 반등 볼만한 홈 연전 구간이고 그죠? 리턴 매치고 반등 무조건 봐야 되는 타이밍이고 클블이 갈란드 없는 클블이 못해서 언더날까봐 걱정인 경기인데 어찌됐건 갈란드가 없으면 도노반 미첼의 야투 시도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도노반 미첼이 어찌됐건 필라 상대로 뭐 한 경기 잘한 것도 아니고 두 경기 잘한 것도 3번씩이나 다 터졌다. 다 주사위 거의 5 이상 6등 정도 수준이 나왔다. 그럼 저는 클블도 이 필라 상대로
안 꼬라박을 거라고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바메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바메인으로 서브는 필라델피아 승.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올 시즌에 있었던 리턴 매치 있죠. 리턴 매치라는 게 바로 똑같은 팀끼리 뭐 홈원정이 바뀌든 아니면 홈원정 그대로든 이게 두 번 연속으로 맞붙는 걸 리턴 매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리턴 매치에서 1차전보다는 2차전에서 총 득점이 좀 올라가는 현상이 좀 많이 보였었단 말이죠. 저는 오바메인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홈 브루클린 경기는 무지성 언더 보겠습니다. 이건 분석으로 뭐 해도 어차피 뻔한 재방송하는 거라서 언더 보는데 좋게는 못 볼 것 같아요. 시카고 경기라서. 시카고가 아시다시피 얘네가 가비지 타임도 직전 경기에서도 댈러스전에서 0.5 언더 나왔고 제가 그때 진짜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적중을 했었죠. 0.5 언더 나왔었는데 그때도 댈러스가 가비지 애들 넣어도 시카고는 가비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시카고 경기 220대는 정말 부담스럽긴 합니다. 토론토랑 클리퍼스 경기는 RJ 베럿 그리고 퍼들 워터 결장 확정 퀴클리 템플 마무켈라시벨 GTD 클리퍼스는 카와이 레너드 존 콜린스 주바치 GTD 복다니 데릭 존스 결장 우선 클리퍼스의 가장 중요한 선수인 카와이 레너드에 대해서 이 GTD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레너드는 최근 경기에서 계속 GTD 상태로 있었던 선수예요. 만약에 다음 날에 백투백이 예정되어 있거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분석을 안 하겠지만 다음 날 백투백도 예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 레너드가 GTD 상태에서 줄곧 출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직전 경기에서 레너드가 추가 부상을 당했다, 뭐 부상 부위가 악화되었다라는 소식은 없었어요. 즉, 저는 이번 경기에서 출전 가능성을 8할 이상까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레너드의 토론토는 부상 병동이 되었죠. 최근 뎁스도 많이 얇아진 상황, 이탈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RJ 베럿, 야코 퍼들, 워터 모두 다 출전 시간이 짧은 선수들이 아니란 말이죠. 직전 인디애나 전에서는 결장자들이 우르르 떴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따냈어요. 스카티 반즈, 잉그램, 그리고 딕. 남아있는 선수들 중 주요 자원들이 모두 핫핸드를 자랑하면서 대승을 따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다만 상대가 최약체 팀인 인디애나 상대였고 클리퍼스 상대로는 주요 선수가 모두 다 손에 손잡고 터지기는 힘들 거라고 보는 게 당연히 맞겠죠. 더군다나 클리퍼스는 최근 4연승을 달성하고 있는 팀이죠. 클리퍼스가 최근 흐름 회복 이후 승률 면에서 안정감이 정말 좋습니다. 최근 10.8승 2패, 8할 승률을 달리고 있는데, 자, 이 10전에서 딱 2패만 했는데 보스턴하고 뉴욕 상대로만 졌어요. 이 두 팀은 모두 올 시즌에 양궁 컬러가 아주 명확한 팀들이라는 겁니다. 3점 시도가 많고, 그리고 3점을 주저하지 않고 올라가는 3점의 의존도가 큰 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번의 패배, 뉴욕하고 보스턴한테 패배는 모두 다 3점을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진 패배였습니다. 클리퍼스가. 근데 토론토는 3점 팀이 아니에요. 1월 한정으로도 3점 시도 개수도 21등으로 적은 편에 속하고 3점 성공 평균 성공 개수는 28등으로 꼴찌가 3등 수준입니다. 3점과는 전혀 친한 팀이 아닌 게 토론토예요. 즉 토론토도 페인트 존을 파는 팀인데 최근 클리퍼스가 이 흐름 회복 이후 이전 2승을 따낸 상대 중에 가장 주목할 상대는 저는 디트로이트라고 봅니다. 토론토보다 더 완성도 높은 페인트 존을 공략하는 팀이 디트로이트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페인트 존 농구를 하는 디트 상대로 이전 2승을 따냈던 클리퍼스인데 이 디트보다는 하위 호환인 토론토 상대로 질세략 이렇게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토론토가 지금 주요 자원에서 결장 확정 RJ 베럿이 결장 확정하는 것도 크고 그리고 마무실리 제도 만약 결장을 하면은 팀 내 퍼스트 센터, 세컨 센터 모두 결장하는 셈이고 물론 클리퍼스도 존 콜린스랑 주바치 동반으로 결장하면 팀 내 빅맨 2명 사라지는 건 변함없는데
저는 사실 주바치가 클리퍼스가 이 암흑기를 떨쳐내고 흐름 회복을 한 그 시발점이 뭐였는지는 다들 아실 거라 봅니다. 주바치가 부상으로 이탈함과 동시에 이런 반등을 해냈죠. 그래서 이 주바치가 없었을 때 클리퍼스 승률이 정말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바치 GT는 신경을 안 썼고 존 콜린스 정도만 나와도 이 클리퍼스가 무난한 승리를 가져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경기입니다. 클리퍼스 승복교 이것도 동배당 경기입니다 거의. 자, 휴스턴하고 미네소타 경기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결장을 하는 게 조금 하자긴 한데, 근데 결국엔 스포츠는 흐름이에요. 레알 마드리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흐름 얘기를 안 할 때. 지금 레알 마드리드 뭐 해외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 안 챙겨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레알 마드리드가 그 올 시즌에 사비 알론소 감독을 감독으로 부임시켰죠. 그러고 나서 뭐 선수단을 장악하지 못했다라는 루머도 많이 돌다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에 리그도 우승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지고,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서도 성적이 지지부진하니까 결국에는 사비 알론소 감독이 얼마 전 불과 며칠 전 경질을 당했죠. 그리고 아르벨로아 감독이 부임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아르벨로아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몇 부리 2부리그의 17등 팀인가 그 팀한테 패배하면서 컵 대회에서 탈락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결국에는 스포츠가 얼마나 흐름 싸움인지를 좀 증명하는 케이스가 아닌가 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라는 강팀이 2부리그 17등한테도 질 수가 있다. 흐름이 나쁘면 이거를 좀 말하고자 해서 좀 쓰잘데없는 얘기거리를 좀 했던 건데, 휴스턴은 굉장히 최저점이고 미네소타는 최고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 자 지금 1월 하고도 이제 16일이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1월 달이 벌써 지났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이 1월 달이 한정으로 양 팀의 지표 차이는 가히 쉽게 말해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 제가 정리해 놨지만 1월 달 한정 승률이 미네소타가 1등이고 휴스턴은 22등이에요. 6승 1패 팀하고 3승 5패 팀입니다. 그리고 1월 한정 평균 득점 1등 팀하고 꼴찌 팀의 맞대결이에요. 128득점, 미네소타 평균이, 휴스턴은 평균이 105득점 수준. 1월 한정 팀 야투율도 몇 퍼센트죠? 대략 한 10%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의 격차 정도면은 전 충분하다라고 봐요. 휴스턴은 최저점이고 이 부진은 꽤나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시적인 부진이라고 보기에도 어느 정도 타이밍을 잃었어요. 너무나도 부진은 오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월 이후 승리를 거둔 세 번의 승리들도 브루클린, 피닉스, 시카고도 지금 주요 자원이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결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났던 거였고, 주식 1위를 필두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휴스턴이 제대로 된 팀을 이긴 건 피닉스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휴스턴은 최근 3경기 연속 3점 7개밖에 성공. 똑같이 3경기 동안 3점을 7개만 성공. 자, 올 시즌 3점 성공 개수 꼴찌 팀이 평균 10.5개입니다. 꼴찌보다도 훨씬 더 낮은 3점 성공 개수만 기록하고 있는 게 휴스턴이에요. 지금 결국에는 휴스턴이 지금 최저점 흐름을 타는 이유는 뭐다? 슛이 안 들어간다. 평균 득점 꼴찌. 3점 성공 개수 완전히 밑바닥.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휴스턴의 슛은 고장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그나마 휴스턴이 여전히 위협적인 부분은 1월 한정으로도 공격 리바운드랑 총 리바운드는 모두 리그 1등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리바운드 부분은 역시나 휴스턴은 정말 리바운드를 잘 따낸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어제 텍스트 분석에서 휴스턴 오클라호마 경기를 패스를 했던 이유는, 오클라호마는 허리텐슈테인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 리바운드 지표가 내려앉아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휴스턴이 어느 정도 카운터로 들어갈 수도 있다 했는데 20점 차로 개발리더라고요. 그거 봤을 때 지금 무의미한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슛이 안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오펜 리바운드를 잡아도 세컨 찬스 득점이 안 나오면은 그거는 오펜 리바운드를 잡은 효과가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휴스턴은 외곽 난조가 정말이나 심각합니다. 무려 7경기 연속 3점을 10개 이하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다시 한 번 말씀, 올 시즌 전체로 리그 꼴찌 팀이 10.5개입니다. 근데 미네소타는 최근 7경기에서 모든 경기를 3점 11개 이상을 성공시키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앤트맨이 없지만 양 팀의 흐름 차이는 정말 명확합니다. 가뜩이나 휴스턴이 혼자 백톤 여파가 깔려져 있는 데다가 최근 평균 득점 꼴찌로 공격력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 미네소타는 최근 절정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평균 득점 1등, 팀야투 1등, 승률 1등 이 세 가지로 미네소타가 사실 이거는 역배받을 이유가 없는 경기라고 봐요. 미네소타 프렘 보겠습니다. 저는 자, 세크라멘토랑 워싱턴 경기도 이 경기도 흐름 차이가 레알 마드리드 얘기를 한 게 참 잘하는 게 저 위에 미네소타랑 휴스턴 경기도 흐름 차이가 넘사벽이지만 세크라멘토랑 워싱턴 경기도 흐름 차이가 넘사벽이라고 봐야겠죠. 세크라멘토는 우선 사보니스가 GTD로 격상을 했어요. 복귀 가능성도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홈 연전 구간에서 복귀를 시키고 싶어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고 상대가 워싱턴이라는 최약체 팀이라면은 나와서 좀 어느 정도 실전 감각을 채우기엔 좀 적절한 상대긴 하죠. 거기다 홈연전 일정에다 최근 양 팀의 분위기는 온탕과 냉탕 차이를 보입니다. 세크가 무려 3연승을 달성했는데 이 3연승의 상대들도 휴스턴 레이커스, 뉴욕 다 리그 상위권 팀들이었습니다. 거기다 세크라멘토의 이러한 상승세는 복합적인 이유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확고한 1옵션으로 자리 잡은 드로잔의 맹활약이죠. 최근 3연승 과정에서 개인 야투 60% 이상을 기록을 했어요. 평균 득점 27점에다가 엄청난 활약이죠. 60%로 27득점 대단한 겁니다. 두 번째로 빅맨의 약점을 메워준 아치우아의 떡상. 아치우아가 3연승 과정에서 평균 36분을 출전을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확고한 주전 불배기로 돼지 불배가 아니고 완전 확고한 주전 불박이로 자리 잡아서 지금 빅맨진의 모자람 사보니스가 없음으로써 이 모자랐던 빅맨진을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득실 마진 플러스 13으로 팀 내 압도적 1위입니다. 이 아치우아가 지금 3연승 과정에서 제가 아치우아가 지금 주전으로 올라오고 유벤크스를 가비지급 멤버로 내려버렸습니다. 식스맨으로도 거의 기용을 안 해요. 아시다시피 세크가 막 연패 탈 때 유벤크스가 주전 센터로 나오고 그랬었죠. 그 정도로 유벤크스를 버리고 아치우아를 핵심 유닛으로 올린 건 아주 탁월한 선택이 됐습니다. 세 번째, 또다시 로테이션 변화인데 자 구단 측에서 우리의 최대 유망주니까 얘를 키워라 하고 감독한테 임무를 명을 했었던 키온 앨리스 흑인인데 키온 앨리스 근데 얘가 원래 세크라멘토에서 그러니까 키온 앨리스가 좀 거의 벤치 리더급으로 기용을 받고 그러고 말링 몽크가 로테이션에서 제외되는 좀 난해한 로테이션 운영으로 세크라멘토 연패 기간에 정말 볼품없이 쓰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키온 앨리스가 최근 3연승 구간에서 평균 출전 시간이 7.7분 거의 가비집 멤버급으로 전락을 했죠. 그리고 말링 몽크가 출전 시간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뭐 뉴스가 안 떠서 모르겠지만 감독이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거죠. 구단하고 우리는 더 이상 지고 싶지 않다. 우리는 좀 이제 이기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로테이션 한번 돌려볼게. 더 이상 푸시하지 마봐. 이런 게 좀 먹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말링 몽크가 출전 시간 대폭 늘어나서 말링 몽크의 엄청난 야투를 지금 3연승을 최근 3연승 구간은 60%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약 속에 그러니까 결국엔 뭐다? 지금 살펴본 결과 로테이션 변화가 있었다. 로테이션 변화로 인해 세크라멘토는 반등을 이뤄냈다. 3연승을 달성하면서. 근데 워싱턴은 반대로 대형 트레이드 이후로 동력을 완전히 잃은 느낌이 무척 강하죠. 클리퍼스전에도 14점 차 대패, 무려 4연패가 되면서 모두 다 대패만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맥컬럼하고 키스퍼트가 이탈한 이후로 파생된 효과거든요. 보강은 없이 이탈만 있는 상황에서 부상자까지 늘어난 상황. 거기다 서부 원정 연전 일정. 워싱턴이 지금 이 일정을 소화하면서 반응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이런 연전이 끝나고 홈으로 돌아가고서 좀 체력적으로 여유 좀 갖추고 그리고 부상자들 복귀도 좀 이뤄주고서 반등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세크 마인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봤습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이렇게입니다. 자, 진짜 몸이 아팠어요. 거짓말 안 하고 엉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병원에 갔다 오니까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열도 없고 콧물 기침 증상도 없는 거 보면은 약 부작용인 것 같다. 제가 어차피 영상이 좀 녹화 빨리 끝나서 쓰잘데없는 소리 좀 하자면은 마운자로라고 위고비는 아는데 마운자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위고비보다 상위 호환입니다. 더 비싼 다이어트 주사. 그거 사가지고 한 4달 정도를 맞았죠. 4달 동안 2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약간 또 비싸가지고. 전 또 한창 비쌀 때 샀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맞아서 맞으면은 확실히 식욕이 훅 떨어져요. 그래갖고 안 먹으니까 살이 빠집니다. 내가 평소에 먹던 것보다 그 3배 이상을 안 먹게 되니까 살이 빠져요. 빠져서 한 13kg, 14kg까지 감량을 했었죠. 해서 이 정도는 됐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제 스스로 제 판단 하에 약을 끊었습니다. 왜냐면 약이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임의로 끊고 나서 남겨진 약은 원래 냉장 보관하는 건 그 보관해 두고 그거 해놨죠. 그 한 달 넘게를 이제 주사를 안 맞으니까 요요가 오더라고요. 엄청나게 시켜 먹게 되고 가뜩이나 제가 최근에 개인 배팅으로 손실이 꽤 커서 원래는 저는 기분 팔아서 돈 따고 이럴 때는 혼자서 막 요리도 해 먹고 그러지만 돈 끌면 무조건 배달이거든요. 당연히 제가 지금 이 기분으로 요리하고 그럴 기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배달만 시켜 먹고 살은 배는 또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주사를 엊그저께 맞았죠. 제가 남아있는 주사를. 와, 그게 부작용이 온 것 같아요. 정말 어제는 정말 아팠어요. 식은땀 나고 온몸이 춥고 두통 개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진짜 한 16시간 풀로 자고 일어나서 좀 땀 확 흘리니까 좀 괜찮아져서 이제는 좀 괜찮아졌나 보다 하는데 보스턴 1.5 언더 당했죠. 디트 자유투 10개 던져갖고 3개 넣고 7개 팀 당했고 프렌 찍혔죠. 이 꼬라지 당하니까 더 덜 아팠나 싶네요. 자,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좀 사실 영상을 안 올려서 재수가 없었나 싶습니다. 영상 올리면 좀 재수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기대해 볼게요.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